자, 우리 이제 화학평형에서 반응의 종류로 들어갑니다. 이제 반응의 방향성이 들어가는데요. 우리는 앞에 1단원에서 이제 반응물 두 개가 반응해서 생성물을 만들 때 둘 중에 하나가 모두 소모될 때까지 반응이 일어난다. 이런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화학 반응은 그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화학 반응에서 AA, 그다음에 BP 다 개수가 있죠. 이들이 충돌해서 C와 누구를 만들어내요? D를 만들어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CD가 충돌해서 다시 누구를 만들어냅니까? AB를 만들어내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만들어냅니다. 실제는 한쪽으로만 반응이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제 그 단편적인 예제를 뭐 선생님 입장에서 설명을 한다라면 결혼을 하면 이혼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들이죠. 자,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는 반응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반응.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는 반응을 우리가 무슨 반응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역반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대다수의 AB가 충돌해서 CD를 만들어내면 CD도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역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들의 반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이 전체 3단원, 대단원 3단원에서 계속 강조되는 게 뭐예요? 온도, 온도, 온도입니다. AB가 충돌하는 것 자체가 누구에 의해서 결정돼요? 온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세상의 온도가 높으면 모든 물질은 충돌이 많을 것 같지만 온도가 높은 게 이 화학 반응에 불리한 애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통합과학에서 발열 반응과 무슨 반응에 대해서 배웠어요? 흡열 반응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주변의 온도가 낮아야 반응 자체가 조금 더 유리한 애들도 존재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반응의 방향성이란 무엇이에요, 얘들아? 오른쪽으로 가는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이렇게 반응성으로 존재한다라는 것과, 자, 두 번째, 이제 반응에 누구로 들어갑니까? 반응의 종류로 들어가요. 자, 그럼 반응의 종류는 무엇이냐?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화학 반응은 정반응을 함과 동시에 역반응이 일어나요. 생성물이 생기는 순간 얘들은 충돌을 하니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누가 있냐?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가능한 반응을 우리가 무슨 반응이라고 얘기합니까? 네, 가역 반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중학교 때 배우긴 했으나 거의 다 까먹었을 거예요. 파란색 염화 코발트 종이가 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건 리트머스 종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염화 코발트 파란색 종이로 현재 내 앞에 있는 투명한 액체가 물인지 아닌지를 우리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를 어디에다가 투명한 액체에다 갖다 댔는데 걔가 붉은색으로 바뀌면 그 친구가 바로 누가 됩니까? 물인 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염화 코발트 종이 자체가 물하고만 반응하는 특징을 갖는데요. 일단 볼게요. 자, COCl2가 뭡니까? 염화 코발트예요. 자, 얘가 무슨 색이라고요? 푸른색이에요. 푸른색이고 얘가 물 분자와 부딪힐 때 최소 6개의 물 분자와 부딪혀야 돼요. 그러면 이 물 분자와 부딪혀서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 누가 만들어지게 됩니까? COCl2, 6H2O라는 무엇이에요? 육수와 물이라는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이 화합물 안에 붙어버렸어. 그래서 너네 설탕에다가 물을 살짝 떨어뜨리잖아. 그러면 설탕이 많은데 물이 조금만 떨어지면 설탕 입자끼리 뭉쳐서 굳어버리죠. 그런 느낌이 나는 게 수화물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는 실제 누굽니까? 얘가 솔리드예요. 얘는 누구지만 리퀴드지만. 됐을까요? 자, 그래서 염화 코발트가 푸른색을 나타내거든요. 가루가. 그런데 이렇게 해서 누가 되면 육수화물이 되면 무슨 색으로 바뀝니까? 붉은색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친구에게 우리가 드라이기를 가해서 얘가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무엇합니까? 얘가 이렇게 역반응이 일어나면서 얘가 공기 중으로 날아갑니다. 그러면서 다시 염화 코발트는 무슨 색으로 바뀝니까? 푸른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염화 코발트는 이제 솔리드거든요. 그런데 물과 만나서 저렇게 해서 색깔이 바뀐다. 자, 이런 게 이제 누굽니까? 얘들아, 대표적인 가역 반응인데 얘는 화학 반응이라고 보기는 쉽지는 않고요. 약간 물 분자가 붙었다 떨어지는 그런 어떤 그런 변화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황상구리라는 누가 있어요. 이제 가루가 있어요. 무슨 구리 얘들아? 황상구리. 그래서 황상구리가 얘도 마찬가지야. 얘가 누구랑 만나면 우리 교재에 보면 색깔이 나와 있는데요. 얘가 파란색 색깔 나와 있죠. 근데 이제 보면 염화 코발트도 파란색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보시면 약간 보랏빛을 띠죠. 약간 색깔이 달라요. 근데 종이로는 완전 파란색이야, 염화 코발트가.
그런데 우리가 황산물이 누가 있어요? 오수화물이 있어요. 자, 무슨 물이 얘들아? 황산물이 무슨 수화물? 오수화물. 자, 그런데 이 친구가 무엇하게 되면 수분 입자가 날아가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네, 황산구린이 고체로 나오고요. H2O 리퀴드가 따로 떨어져 나오게 되면 색깔이 바뀌게 되는데 황산구리가 오수화물이 무슨 색이라고요? 황산구리 오수화물이 무슨 색이라고요, 얘들아? 푸른색입니다. 여기서 수분이 날아가면 무슨 색으로 바뀌어요, 얘들아? 흰색으로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흰색으로 무엇하게 됩니까? 바뀌게 됩니다. 네, 한동안 여름에 정말 습도가 미친 듯이 높았던 여름이 있었어. 그때 선생님이 저기 학원에서 요 가루를 갖고 있었거든요. 황산구리 오수화물. 저 이제 실험용으로 애들하고 할 때 선생님이 썼었던 건데 얘가 이제 수분을 잔뜩 흡수한 거야. 그랬더니 이제 교실 앞부분에 그 교단이 있는데 파란색 액체가 흘러나오는 거야. 이렇게 애들이 나보고 외계인 피냐며. 그래서 진짜 무슨 영화에서 나오듯이 이렇게 스물스물 흘러나오는 거야. 그런데 정말 새파란 애가 이제 수분을 흡수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요, 내 수분이 날아가면 뭐 이제 수분이 붙으면 이렇게 되고요, 날아가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반응이 계속 어떻게 됩니까, 얘들아? 정반응과 역반응이 동시에 일어나는 이렇게 돼요. 이거 말고 이제 누가 있냐면 우리 그 탄산칼슘 있죠. 탄산칼슘이 누구예요? 석회암. 달걀 껍질 이런 것들이거든요. 얘가 누구랑 만나요, 얘가? 이산화탄소 가스가 녹아있는 물과 만납니다. 그래서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동굴, 석회 동굴이 만들어질 때 일어나는 건데 석회암 지대가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죠. 여기에 무엇합니까? 물이 지하로 흘러 들어갈 때 주변 누구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이산화탄소가 녹아 들어간 물이 흘러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얘네들이 무엇하게 됩니까, 얘들아? 녹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CA 그 다음에 HCO3 누구요? 2라고 해서 쟤네들이 녹아있어요, 안 녹아있어요? 물과 이산화탄소와 CA가 한꺼번에 녹는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됐을까요? 자, 이렇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게 무엇이냐면 이렇게 되면 얘가 석회암 가루지, 이산화탄소와 물이 녹아있는 애들이 석회암으로 침투되면서 무엇합니까? 네, 여기가 녹아서 뚫립니다. 그래서 누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네, 여기서 석회 누가 만들어져요? 동굴이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만들어져요. 그래서 석회 동굴 내부에 있는 물에는 이렇게 녹아있어요, 얘네들이. 그러다가 석회 동굴 내부에서도 무엇합니까? 저 물이 증발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수분이 날아가고 공기 중으로 이산화탄소가 날아가면 다시 탄산칼슘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석회동굴 내부에 들어가면 천장에 다시 이렇게 뭔가가 매달려서 무엇합니까? 물이 똑똑 떨어지면서 무엇해요? 뭐가 이렇게 쭉 튀어나오죠. 요걸 우리가 마치 종처럼 매달려서 우유가 나오는 것 같다라고 해서 뭐라고 합니까? 종유석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원래 이거를 선생님 때는 중학교 1학년 때 되게 강렬하게 배웠거든. 근데 요즘에도 잘 모르는 경향이 있어서 한 번 더 얘기를 해주는데 바닥에 있는 수분이 증발을 하잖아요. 역시나 탄산칼슘 성분만 남으면서 무엇합니까? 이렇게 새싹처럼 무엇합니까? 돌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새싹처럼 올라왔다. 새싹 순자를 써서 석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된 종유석과 석순이 붙어버려요. 그럼 누가 만들어져요? 석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석회동굴 내부에 있는 구조물 자체가 정반응과 역반응을 모두 무엇하는 얘들아? 반영하는 구도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가역 반응 한번 훑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가 있습니까? 비가역 반응입니다. 자, 비가역 반응이 딱 몇 가지가 등장해요, 얘들아? 네 가지가 시험 문제에 나오게 되는데요. 비가역 반응의 첫 번째가 누가 있냐면요. 일단은 무슨 반응이에요? 연소 반응이에요. 자, 연소 반응은 왜 비가역 반응이냐? 자, 생각을 해보면 누구요? 메테인이 무엇입니까, 얘들아? 누구에 의해서? 산소에 의해서 완전 연소됩니다. 그럼 CO2와 누가 만들어지죠? EH2가 만들어지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수소의 연소 생성물 중 H2가 가장 안정적이에요. 거기가 이산화탄소 기체로 날아가요? 안 날아가요? 날아가요. H2도 연소하는 동안은 날아가요? 안 날아가요? 날아가거든요. 생성물끼리 충돌이 있어야 역반응이 일어나는데 그럴 수가 없죠. 만약에 둘이 충돌해서 역반응이 일어나서 메테인이 만들어진다. 우리는 연료를 무엇할 필요가 없어요? 이라크 같은 데서 사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연소 반응, 내 비가역 반응에 해당합니다.
자, 두 번째, 누가 발생하는 반응이냐? 기체가 무엇하는 반응이에요? 발생하는 반응이에요.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이 두 가지가 나눠지는데요. 하나는 마그네슘과 산, 금속과 염산의 반응이야. 이때 우리는 불을 붙여서 기체가 발생하는 게 아니죠. 자, 그럼 누가 됩니까? MgCl2가 만들어지고 누가 날아가요? H2가 날아가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기체가 날아가 버려요. 이 아이들과 충돌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역반응이 안 되고요. 저거 말고 누굽니까? 탄산칼슘과 누구의 반응? 산의 반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누구예요? CaCl2가 만들어지고 무엇합니까? H2O 만들어지고 누구요? CO2가 날아갑니다. 이러면 역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충돌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누구냐면 세 번째가 중화 반응이에요. 자, 중화 반응 우리 통합과학에서 배웠죠. 자,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네, 염산과 누가 만나요? 수산화 나트륨이 만나요. 자, 그래서 무엇합니까? NaCl 플러스 누가 됩니까? H2O. 네, 우리요 수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안정한 화합물의 형태가 H2O죠. 따라서 이게 만들어졌을 때 오른쪽에 있는 물질들이 안정적이다. 그럼 역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네 번째, 우리 무슨 생성 반응이 있습니까? 얘들아? 앙금 생성 반응 있어요? 없어요? 앙금 생성 반응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앙금 생성 반응에서 알아두셔야 될 건 무엇이냐면 우리요 역대 뭐 요게 나올 가능성이 높긴 한데요. NaCl 그 다음에 AgNO3라고 해서 무엇합니까? 질산은과 염화나트륨이 만나잖아요. 그러면 은과 염수가 만나서 누가 만들어져요? AgCl하고 누가 만들어져요? 앙금이 만들어집니다. 앙금은 물에 녹지 않는 고체로서 주변에서 건드려도 얘네들이 흐트러짐 없이 뭉쳐있거든요. 그래서 역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NaNO3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지금 누구 봤어요? 자, 연소 반응에서 연소 반응입니다. 비가역 반응의 경우의 수를 봤죠. 객관 시간 문제로 낸 게 아주 좋기 때문에 잘 출제되는 편이기는 해요. 자, 사실 가역 반응보다 비가역 반응이 좀 더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이 외에 거의 나머지는 다 무슨 반응이다? 가역 반응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비가역 반응은 이제 문제되지 않는데요. 가역 반응, 계속 정반응이 일어나고 역반응이 일어나면 반응은 언제 끝나냐라는 겁니다. 이때 필요했던 개념이 누구냐면 동적 누구의 그 개념이냐? 평형의 개념이요. 아니 정반응과 역반응이 계속 일어나. 그럼 반응의 끝을 무엇으로 봐야 되느냐라는 거야. 이 반응은 안 끝나는 거야? 사실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반응에서 그나마 이 반응의 종착지라고 볼 수 있는 지점이 어디냐를 논하는 게 동적 평형인데요. 동적이 무슨 얘기야? 움직이고 있어. 그런데 외관상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때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평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물리에서도요 힘의 평형이라는 게 있어요. 힘이 작용하지 않은 게 아니라 작용했으나 모든 힘의 합이 몇이야? 0이라서 외관상 변화가 없는 지점이죠. 자, 그것처럼 동적 평형도 그런 개념인데요. 우리가 누구를 집어넣어서 반응물을 집어넣어서 화학 반응을 시키다 보면 반응물끼리 충돌을 해서 처음엔 정반응이 신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생성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들 사이에서도 충돌을 일으켜서 역반응이 일어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이 동적 평형이란 정반응의 속도와 무슨 반응의 속도가 같아져서 역반응의 속도가 같아져서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게 아니라 정반응과 역반응의 속도가 같아져서 외관상 무엇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아니라 외관상 변화가 있다 없다, 변화가 없는 상태, 화학물질의 변화가 없어 보이는 상태를 우리가 동적 평형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건 뭐냐면 동적 평형의 누굽니까? 특징이에요. 동적 평형의 특징. 자, 동적 평형은 어쨌든 정반응과 역반응, 화학반응이 일어나. 그런데 외관상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정력 반응이 모두 일어나기 때문에 이들은 반드시 누가 공존해야 됩니까? 반응물과 생성물이 공존해야 돼요. 반응물과 무슨 물이? 생성물이 무엇해야 됩니까? 공존해야 됩니다. 자, 정력 반응 모두 일어나니까요. 그런데 심지어 정반응과 역반응의 속도가 같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없어진 만큼 다시 생기는 거 맞아요? 들려요? 맞죠. 그래서 누구요? 반응물과 생성물의 누구요? 얘들아? 농도가 어떻게 됩니까? 얘들아?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 맞아요? 들려요?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동적 평형의 상태인데요. 언제쯤 정반응과 역반응의 속도가 같아지냐? 자, 동적 평형화 되는 상태 자체가 누구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 자, 그게 바로 온도입니다. 자, 누구예요, 얘들아? 온도. 온도가 무엇할 때? 일정할 때. 온도가 무엇할 때? 일정할 때 무엇합니까, 얘들아? 동적 평형의 상태가 무엇한다? 이것보다 온도에 따라 무슨 평형이 동적 평형 상태가 무엇하다, 얘들아? 다르다. 즉 무슨 얘기냐? 온도가 바뀌면 지금 동적 평형 상태이더라도 온도가 바뀌면 동적 평형 상태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뀝니다. 반응물 갑자기 다시 반응이 일어나면서 반응물이 없어지고 생성물이 더 생기거나 생성물이 줄어들고 반응물이 더 생기거나 이런 변화가 온도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특징을 가져요. 됐나요? 자, 이런 내용을 갖고요. 이제 우리 동적 평형의 종류로 들어갈 텐데요. 그 중에 무슨 평형부터 들어갈 거냐면 상평형부터 들어갈 거야. 무슨 평형부터 들어갈 거야? 상평형부터 들어갈 거야. 자, 무슨 뜻이냐? 상태평형이야. 무슨 평형이야? 상태평형이야. 자, 물질의 상태란 누가 있죠? 고체, 액체, 누가 있죠? 기체가 있죠. 고체가 액체로 되는 걸 뭐라고 해요? 그랬더니 애들 가만 구경하고 있는 거야.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잖아요. 뭐라고 해요? 융해, 그치? 액체가 기체되는 거 기화, 기체도 액체되죠? 액화,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음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고체, 액체, 기체가 평형이니까 반응물과 생성물이 모두 공존해야 된다 그랬죠? 그럼 얘네들이 모두 공통으로 존재하는 거를 흔히 볼 수 있나요? 얼음과 물과 수증기가 공동으로 한 공간 안에 존재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얘네들이 모두 존재하려면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1기압에서 불가능해요. 그래서 걔는 어디에서 배웁니까? 2학기 안에는 내년 1학기 파트 안에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의 평형만 배울 거냐? 액체와 기체 상태에서의 평형만 배울 겁니다. 자, 액체가 기체로 될 때 일반적으로 여기서는 누굴 가지고 할 거예요? 물을 가지고 할 거예요. 불순물을 가지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용액 가지고 하지 않고 순수한 물을 가지고 할 거예요. 그래서 누가 누구로 바뀌는 거? 물이 누구로 바뀌어요? 물이 누구로 바뀌어요? 수증기로 바뀌죠. 자, 물이 수증기로 바뀌는 걸 뭐라고 해요? 자연 속에서 그대로 내려서 날아가는 거 뭐라고 하죠? 증발. 그 다음에 수증기가 물로 바뀌는 거 요거 우리 뭐라고 하냐면 응축이라고 하는데요. 응결은 지구과학에서 쓰는 표현이야. 여기서 응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증발과 응축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상평형의 상태를 볼게요. 자, 볼게요, 얘들아. 지금 현재 우리의 온도가 몇 도냐면 여기 칠판이 자, 우리 현재 온도가 몇 도냐면 25도야. 현재 몇 도라고 얘들아? 25도. 그러면 25도에 맞게 여기 있는 물 분자들이 무엇합니까, 얘들아? 움직입니다. 선생님도요, 온도가 너무 낮아지잖아요. 집에서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팔짱 끼고. 자, 그것처럼 온도가 활발해지면 집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막 밀 때도 밀고 청소도 하는데요. 얘도 온도에 맞게 무엇합니까? 분자가 무엇해요? 움직여요. 온도에 맞게. 온도가 일정하면 일반적으로 움직이는 속도도 일정해요? 안 일정해요? 일정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온도가 일정할 때 얘네들 무엇이요? 얘들아, 물 분자가 움직이다가 이 표면에 있는 물 분자들은 사방으로 움직이다가 결국 날아가 안 날아가? 날아가죠. 어디에서? 표면에서. 이때 우리가 증발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액체 내부에서부터 액체가 무엇돼요? 기체로 바뀌어서 날아가. 그건 끓음이야. 이 증발이야. 그러니까 액체 어디에서만 일어나야 돼? 표면에서만 일어나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표면에서 이렇게 날아가요. 네, 이걸 우리가 증발이라고 해. 그런데 알아두셔야 될 건요. 자, 저렇게 해서 열린 공간에서 실험하잖아요. 쟤는 다 날아갑니다. 다시 응축되는 걸 볼 수가 없어요. 바짝 말라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실험 자체를 어떻게 해야 돼요? 밀폐된 공간에서 해야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밀폐된 공간에서 해야 됩니다. 자, 밀폐된 공간에서 무엇합니까? 이렇게 해서 비커에다가 25도를 유지하면서 무엇합니까? 물 분자를 받아뒀어요. 됐나요? 그러면 역시나 25도에서는 표면에 있는 물 분자가 자, 시간당 몇 개가 날아가? 얘들아, 5개가 날아가. 시간당 몇 개가 증발하느냐가 바로 증발 속도입니다. 시간당 10개가 증발하면 더 빨리 증발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것처럼 시간당 5개가 증발을 합니다.
그러면 누구 중에 얘들아 공기 중에 누가 생겨요? 네, 증기 입자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사실은 이 증기 입자가요 자기네끼리 충돌해야 무엇답니까 얘들아? 응축이 일어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려면 사실 저 공간 안에 증기가 많이 차야 돼? 적게 차야 돼? 많이 차야지 응축이 잘 되지. 자, 실제로는 수증기 입자가 있는데 또 하나가 날아가서 붙었어. 그러면 응축이 바로 일어나. 자, 빈 공간이 어딘지를 모르기 때문에 날아간과 동시에 응축이 일어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에 증기가 많아지게 되고 그러면 점점 응축하는 입자가 많아져요? 적어져요? 많아지죠. 시간당 5개 날아가고 하나 들어와. 시간당 5개 날아가고 2개 들어와. 시간당 5개 날아가고 몇 개 들어와? 3개 들어와. 그럼 점점 응축 속도가 빨라지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이들을 우리가 누구를 그려보면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들을 우리가 그래프로 그려보면 시간당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Y축이 증발 누구에 해당해요? 속도에 해당해요. 그런데 증발 속도는 처음부터 물 분자가 시간당 몇 개씩 날아가? 5개씩 날아가. 그래서 얘가 무슨 속도가 됩니까 얘들아? 증발 속도가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증발일이 일어난과 동시에 증기가 차면서 점점 응축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응축이 점점 많이 일어나 적게 일어나? 많이 일어나. 응축 속도가 점점 빨라져요? 안 빨라져요? 빨라져요. 그래서 어디 구간이 되면 요 구간이 되면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은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게 응축 속도 누가 됩니까? 그래프가 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요. 여기가 바로 무슨 평형이 되는 거야, 얘들아? 동적 평형.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아져요? 안 같아져요? 같아져요. 근데 그 전까지 저 액체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봅시다. 우리 지금 5개 날아가고 하나 들어와. 5개 날아가고 2개 들어와. 5개 날아가고 3개 들어와. 그러면 이 내부의 수분의 양은 늘어야 돼? 줄어야 돼? 그렇죠. 줄죠. 점점 줄죠. 그런데 어느 순간 5개 날아가고 몇 개가 들어와? 5개가 들어오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때 되면 더 이상 줄어 안 줄어? 안 줄어. 요 양이 일정해 안 일정해? 일정해.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배웠어 중학교 때. 이때 요 대기가 무슨 상태다? 포화 상태다. 더 이상 증기가 무엇하는가 더 늘어날 수는 없는 거죠. 들어갈 공간에 모두 들어갔어. 자, 여기서 애들이 많이 틀려왔던 게 뭐냐면 여기에다가 누구라고 하냐면 T1이라는 무엇이야? 시간을 설정해. T1에서 응축 속도는 증발 속도보다 빠르다라는 문구에 응축 속도의 그래프가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애들이 뭐라고 했어? 응축 속도가 증발 속도보다 빠르지 이렇게 얘기한 거야. 엄연히 속도는 Y축에 표기돼 있죠. 이게 증발 속도고 T1에서 응축 속도는 여기에요. 그럼 응축 속도가 증발 속도보다 높아야 낮아요? 낮습니다. 증발 속도가 더 빠른 거야. 동적 평형에서 같아지는 거고 그 전까지 어떻게 해도 응축 속도가 증발 속도보다 빠를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무엇이 되는 거야? T2에서 뭐가 됩니까 얘들아? 네, 동적 평형에 해당하죠. 자, 그러면 자, T1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얘들아? 네, 응축 속도보다 누구요? 증발 속도가 빠르다 안 빠르다? 증발 속도가 빠르다. T2에서는 누구 속도와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다 안 같다? 같다.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이제 뭐가 시험 문제 나오냐? 자, 여기 내부에 있는 누구요? H2O 리퀴드의 양과 H2O 누구요? 가스의 양을 비교하는 것들이 시험 문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 H2O 리퀴드 여기에 어떻게 됩니까 얘들아?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죠. 그런데 T1에서 T2로 가는 동안 5개 날아가고 3개 들어오고 5개 날아가고 4개 들어오니까 계속해서 물의 양은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하죠. 남아있는 H2의 양은 감소합니다. 자, 그런데 가스의 양은 증가해 안 증가해? 증가하죠. 그치? 자,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거. 여기에 A와 B라고 표시되어 있어. T2에서 동평이에요. 상평형이에요. 상평형 상태에서 남아있는 리퀴드의 양과 가스의 양은 같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치?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은 거지 절대 같을 수, 우연히 같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무엇합니까? 남아있는 물의 양과 가스의 양이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건 몰라요. 증기가 더 많을지 물이 더 많을지는 온도에 따라 다른 거 맞아요? 들려요? 네, 온도에 따라 다릅니다. 됐을까요? 자, 이러다가 무슨 시험이 시험이 되냐면 더 큰 공간을 한 게 있어. A는 공간이 이만해, B는 공간이 더 커. 그럴 경우 자, 무엇합니까 얘들아? 어떤 것들이 달라지느냐? 이게 문제야.
내부 공간이 더 크면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아지는 동적 평형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이 더 걸려 덜 걸려? 그렇지. 포화 상태 도달할 때까지 시간이 공간이 넓어졌으니까 더 걸리는 거지. 무엇이 바뀌지 않습니까? 증발 속도가 바뀌지 않습니다. 공간이 넓어지면 증발 속도가 바뀐다? 아니요. 오로지 누차 말하지만 여기서 무엇이요 얘들아? 증발 누구는요? 속도는 누구에 의해서만 얘들아? 온도에 누구서만? 의해서만 결정이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얘들아? 온도에 의해서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온도가 일정하면 증발 속도 무조건 일정하다, 일정하지 않다? 일정하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돼요. 됐을까요? 됐어요? 되게 뽀얗네. 뭐라고요? 핸드폰? 그래? 아까 그래서 칠판이 덜 닦였는데도 깨끗해 보이더라. 자, 용해 평형으로 들어갑니다. 용해 평형에서 알아두셔야 될 건 무엇이냐면요. 자, 우리 설탕과 물이 섞여요. 그치? 그래서 무슨 물이 만들어져요? 설탕물이 만들어지는 거 맞아요? 설탕물이 만들어집니다. 맞죠? 자, 그런데요. 이 설탕물이 만들어질 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설탕이 누구에 해당하죠? 내가 용질에 해당하죠. 물이 누구에 해당합니까? 용내에 해당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설탕물이 누구에 해당하고 용액에 해당하고 얘네들이 골고루 녹아 들어가는 현상을 뭐라고요? 용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설탕물이 다시 누가 됩니까? 네, 설탕이 되는 거예요. 자, 사실은요, 녹아 들어간과 동시에 쟤네들이 분리가 돼요. 그래서 누가 일어납니까? 석출이 일어납니다. 자, 그럼 얘네들의 원리를 좀 봅시다. 사실은 이 용해 자체가 어떻게 일어나는 거냐. 자, 이렇게 이제 비커에 있어. 이 비커에 일정량의 누구를 담아? 물을 담아. 그래서 여기 물을 담아두고 선생님이 누구를 집어넣습니까? 설탕을 집어넣어. 자, 이 설탕은 고체이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현재 온도에 맞게 누가 움직이죠? 현재 온도에 맞게 물 분자가 움직입니다. 그러면 내부에 물 분자가 와서 얘를 계속 건드려 안 건드려? 계속 건드리는 거야. 온도가 25도면 25도에 맞게 30도면 30도에 맞게 와서 무엇합니까? 운동을 하면서 건드려요. 건드렸던 설탕 분자가 무엇해요? 얘들아? 녹아요? 안 녹아요? 네, 물 분자에 어디 사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빈 공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물 분자에 빈 공간으로 이 설탕 입자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들어가냐? 얘네들이 녹아 들어갈 때 여기가 빈 공간인지 아닌지 알아? 몰라? 몰라. 그러니까 설탕 입자가 하나 녹아 들어갔는데 또 그 자리에 녹아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런데 자리가 하나인데 설탕이 두 개 들어와? 한 명은 다시 튀어나가야 돼? 안 튀어나가야 돼? 튀어나가야 돼. 그래서 초반에는 녹아 들어갈 때 입자들이 이 주변으로만 분산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후에 물 분자들이 위에서 막 움직이면서 무엇하게 됩니까? 나머지를 섞는 건데요. 초반에는 저 설탕 근처에 용질이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설탕과 설탕을 건드리면서 무엇해요? 네, 석출이 일어나요. 5개 놓고 하나가 석출돼요. 아직까지는 빈 공간이 많다 보니까 용의 속도가 석출 속도보다 빨라요? 안 빨라요? 빨라요. 하지만 용의 속도는 빨라지는 게 아니라 빨랐다 느려지는 게 아니라 계속 일정한 거 맞아요? 들려요? 맞아요. 그래서 누구처럼 얘들아? 증발 속도처럼 용의 속도는 시간당 5개 계속 똑같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누구의 양이 많아져요? 이 빈 공간에 용질의 양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점점 충돌 횟수가 많으니까 5개 날아가고 2개 들어오고 3개 석출되고 4개 석출되고 몇 개가 석출돼요? 5개가 석출돼서 용의 속도와 석출 속도가 뭐해지게 되죠? 같아지게 되죠. 자, 용의 속도와 석출 속도가 같아졌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자, 어느 순간 용의 속도 일정했어 안 일정했어 얘들아? 요거는 누차 말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합니까 얘들아? 일정합니다. 맞죠? 그런데 무슨 속도가 점점 빨라져? 석출 속도가 점점 빨라져. 그래서 용의 속도와 석출 속도가 같아지면 더 이상 남아있는 설탕의 양이 무엇합니까 얘들아? 줄어들지 않아요. 초반에는 5개 날아가고 하나 들어오고 5개 날아가고 2개 들어오니까 설탕의 양이 줄죠. 맞나요? 그런데 이때부터 무엇합니까? 누구? 용, 백, 소, 바닥에 무엇한 남은 누구의 양이? 설탕의 양이 무엇합니까? 일정하게 무엇합니까? 유지됩니다. 맞아요? 그런데 용의 속도와 석출 속도가 같아졌다는 건 하나가 돌아가 들어갈 때 하나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하나가 녹아 들어가고 하나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바로 무슨 얘기입니까, 얘들아? 이 용액 내부에는, 용액 내부란 이거예요. 여기 있는 남아있는 설탕의 양을 빼고요. 용액 내부에 설탕이 녹아 들어갈 모든 자리에 설탕이 채워진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때를 우리가 무슨 용액이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네, 이게 포화 용액이에요. 무슨 용액이에요? 포화 용액이에요. 자, 저 상태에서 설탕 더 녹이고 싶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서 물을 더 넣으면 안 돼. 그럼 농도가 흐려지는 거니까. 그렇죠. 온도를 높인다. 맞아요. 온도를 높이면 물 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설탕이 더 녹아 들어갈 수 있죠. 그럼 온도를 높이지 않는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일정 온도에서 온도에서 무슨 용액? 포화 누구요? 용액의 누구는요, 얘들아? 농도는 무엇합니까, 얘들아?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 맞아요?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온도를 더 높이지 않는 한 우리 무엇하게 됩니까, 얘들아? 포화 용액에서 물 분자 사이의 빈 공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무엇하게 됩니까, 얘들아? 네, 얘네들이 계속 입자의 개수가 일정하게 녹아있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무슨 짓을 할 거냐면요, 여기다가 선생님이 무슨 설탕을 집어넣은 거예요, 얘들아? 흑설탕을 집어넣은 거예요. 아니, 포화 상태인데 뭘 더 집어넣어요? 네, 흑설탕을 집어넣습니다. 그럼 흑설탕이 이렇게 옆에 자리 잡고 있는단 말이야. 자, 그럼 이 흑설탕은 전혀 녹지 않는다 말이 될까요? 물 분자가 뭐라고? 쟤는 흑설탕이니까 안 건드려야지 하지 않죠. 이 물의 일정하고 여기 무슨 설탕이 녹아 있어요? 백설탕이 꽉 차서 녹아 있어요. 그리고 아까 넣은 백설탕 중 일부가 남아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내가 추가로 뭘 넣었죠? 흑설탕을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넣었어요. 자, 똑같습니다. 저 흑설탕도 물 분자가 와서 건드려, 안 건드려? 건드려. 그래서 흑설탕이 무엇합니까, 얘들아? 네, 빠져나갑니다. 용해돼요. 대신 무엇하죠? 백설탕이 그 자리에서 바로 석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용해 속도와 석출 속도는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물 분자가 흑설탕도 건드리기 때문에 하나 녹아 들어간과 동시에 바로 빠져나와야 돼요.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게, 자, 그러면 용액의 색깔은 전체적으로 네, 갈색으로 바뀌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내가 포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용지를 첨가했을 때 첨가한 용질이 용해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야. 첨가한 누구요? 용질이 무엇 된다? 용해된다, 안 된다? 용해된다. 무슨 상태에서도 포화 상태에서도. 그치? 단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가 녹아 들어간과 동시에 하나가 석출돼야 되죠. 그치? 무작입니다. 흑설탕이 녹아 들어가서 백설탕을 석출시킬 수도 있고 흑설탕이 녹아 들어가서 녹아있는 흑설탕을 석출시킬 수도 있어요. 단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포화 용액 내부의 용질의 양은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리가 100개야. 이미 100개가 포화 상태야. 하나라도 더 들어가려면 하나가 튀어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그렇죠. 여기서 100개의 설탕 입자가 녹았다. 여기 백설탕을 쏟아 합쳐서 몇 개가 녹아있는 거예요? 100개가 녹아있는 겁니다. 단 석출되는 흑설탕의 양은 더 많아요, 적어요? 좀 더 많겠죠. 그치?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포화 용액에 누구요, 얘들아? 용액소 용질의 양은 무엇합니까?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알겠죠? 다시 말하지만 더 이상 안 녹는 게 아니에요. 용해 속도와 석출 속도가 뭐하다? 같은 거다. 됐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본 건 물리평형이에요. 뭐야? 지금까지 난 화학평형을 안 배운 거야. 이제 진정한 무슨 평형으로 들어가냐면 화학평형으로 들어가요. 자, 이 화학평형도 포인트는 누구? 온도야. 다 온도야. 자, 우리 있잖아요. 자동차에 누구요, 얘가? 엔진이 있어요. 이 엔진이 얘들아 뜨거워 안 뜨거워? 운전하다 보면 굉장히 뜨거워져. 그래서 내 주변에 누구요, 얘들아? 공기가 엔진 쪽을 지나가게 되죠. 근데 공기의 주성분이 누굽니까, 얘들아? N2와 O2예요. 일반적으로 공기 중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동안 N2와 O2는 만나서 화학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근데 굉장히 뜨거워진 엔진에서 얘네들이 만나잖아요. 누구로 되어서 나갑니까, 얘들아? NO2의 이산화질소의 적갈색 기체로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가 많아지면 공기가 뿌옇게 탁해지는 이유가 NO2의 색깔 때문이에요. 그런데 제가 퍼져 있으니까 뿌얘 보이는 거지 실제 NO2를 우리가 밀집시켜서 모아놓으면 젓갈색을 띠고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엔진을 통과해서 나온 저 NO2는 일반적인 이렇게 공기 중으로 나오면 겨울 같은 경우는 온도가 높아져 낮아지게 되죠. 그럼 얘는 무엇하게 됩니까? 이제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누가 됩니까 얘들아? N2O4 사산화이질소라는 기체로 바뀌어요. 자, 그 다음에 얘가 한 번 더 바뀌면 누가 될 수 있는 거야? N2와 E2O2가 될 수 있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럼 선생님 그냥 냅두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죠 얘들아? 우리가 무슨 상태에서 얘들아? 이 상태에서 비가 오게 되면 얘가 무슨 비가 되는 거야? 산성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대기도 뿌얘지고요. 좋은 거야? 좋지 않은 거야? 좋지 않죠. 자, 그래서 우리는 무엇하게 될 거냐면 무엇이 있습니까 얘들아? 네, 여기 NO2가 있어요. 얘가 화학 반응을 하면 N2O4라는 물질이 만들어지고요. N2O4가 되려면 앞에 2가 붙어야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왜 어떻게 하다 여기 살짝 밟고 올라가는데 사람이 굉장히 키가 크고 이 정도는 높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갑자기 기분이 확 좋아지네요. 자, N2O4가요. 그럼 공기 중으로 나오면 선생님 차가운 공간으로 나오면 얘를 다 바뀌나요? 그럴 수 없어요. 온도가 낮아져도 얘네들끼리 충돌해서 다시 얘를 생산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그런데 단 조심해야 될 건 얘네들의 개수비가 1대 몇이라는 거예요? 1이라는 거예요. 얘가 2개 없어질 때 얘가 몇 개 생겨요? 얘들아? 하나가 생겨요. 나중에는 전체 기체의 몰수가 줄어드는지 늘어나는 거에 대한 개념까지 문제 출제가 됩니다. 표명에서. 자, 그러면 우리 볼게요. 여기서의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역시나 누가 일정할 때야 얘들아? 온도가 일정할 때. 온도가 무엇할 때? 일정할 때. 온도가 일정할 때 우리 아까 뭐라고 했어? 여기 온도가 일정할 때 증발 속도가 일정이 안 일정해? 일정해. 근데 온도를 높여. 그럼 증발 속도가 더 높아져 안 높아져? 높아져. 그러면 응축 속도도 더 높아져야 동적 평형에 도달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동적 평형에서 남아있는 물의 양과 증기의 양 그리고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를 결정하는 게 무엇이에요 얘들아? 현재 온도입니다. 현재 온도가 높아지면 이것도 높게 설정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화학 평형에도 그 온도가 중요하더라는 거야. 자, 그래서 온도에 따라 얘가 더 많아진다 얘가 더 많아진다라는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온도가 일정하면 이 친구에 대한 이 친구의 비율이 뭐해집니까 얘들아? 일정하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선생님이 실험관 안에 NO2만 넣어둘 거야. 그 다음에 하나는 N2O4만 넣어둘 거야. 자, 실험관 안에다가 NO2만 넣어놨어. 그럼 시험관 내부가 무슨 색이야? 진한 진짜 젓갈색이야. 됐을까요? 그 다음에 누구를 넣었어 얘들아? N2O4를 넣었어. 완전히 무색이야. 넣는지도 티가 안 나. 그런데 일정한 온도에서 얘네들을 가만히 냅뒀더니 얘는 얘를 생산할 거고 얘는 얘를 생산할 거지. 그렇다고 해서 NO2가 모두 없어져서 N2O4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N2O4가 모두 없어져서 NO2가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야.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했더니 같은 온도로 만들었더니 둘을 같은 온도로 만들었더니 둘 다 무슨 상태를 이루더라? 같은 상태에서 더 이상의 변화가 없더라. 더 이상의 변화가 없을 때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동적 무슨 상태에 도달했다? 평형 상태에 도달했다 라고 해요 안 해요? 하는데 NO2만 넣어도 N2O4만 넣어도 누가 일정하면 온도가 똑같으면 무슨 평형 상태에 도달합니까 얘들아? 같은 무슨 상태에 도달해요 얘들아? 평형 상태에 도달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같은 평형 상태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36.5도라는 36.3도 요런 온도에서 모두 다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병원에 갔을 때 이 사람이 아프다 안 아프다를 먼저 뭘로 측정해? 체온으로 측정하는 것처럼 온도가 일정하면 같은 건강 상태는 최소한을 유지를 한다는 거야. 그것처럼 같은 평형 상태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온도가 높든 낮든지 간에 둘 다 무엇하더라? 공존하더라. 자, 이렇게 돼요. 아까 뭐라고 그랬죠? NO2가 그러니까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 얘가 만들어진다고 그랬지. 단 25도보다 온도가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얘가 좀 더 많은 상태에서 평형이 이루어져요.
단 온도가 매우 낮아지잖아요. 얘가 좀 더 많은 상태에서 평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도에 따라 누가 더 많냐면 달라질 수 있지만 온도가 같으면 같은 평형 상태에 도달한다고 했어. 자, 하나 물어봅시다. 온도가 같아. 그래서 우리가 봤더니 자 NO2도 존재하고 N2O4도 존재한다 그랬지? 그치? 얘와 얘네 둘의 비율이 2대 1의 비율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누차 말하지만 이건 화학 반응의 계수비예요. 반응이 일어날 때 얘가 몇 몰 줄어들 때 2몰이 감소할 때 얘가 1몰이 증가하는 거지.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 얘네들의 비율이 2대 1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런 적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그래프로 주어질 때 어떻게 되냐면 자 우리 이렇게 해서 x축이 시간이야. y축에 몰농도라고 나옵니다. 이게 뭐 하는 거냐고. 몰농도가 4-1단원에 있는데 3-1단원에 몰농도가 나와. 자 그럼 볼게요. 개수가 2대 1이고요. 나는 여기서 했던 실험을 얘기할게요. 그럼 NO2가 반응물 맞아요? 틀려요? NO2가 반응물이지. 자 NO2가 반응물이면 반응물이 시간이 갈수록 늘어야 돼? 줄어야 돼? 줄어야 돼.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해서 떨어져요. 됐나요? 그래서 감소하는 얘가 NO2야. 그러면 증가하는 아이가 누가 되는 거야? N2O4가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N2O4가 돼요. 얘가 누가 됩니까? N2O4야. 이렇게 그리고 났더니 어떤 애가 선생님 잘못 그리셨어요. 두 그래프 붙이셔야죠. 이러는 거야.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 얘네들은 속도 그래프잖아요. 그러니까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아.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가 같은 건 맞아요. 맞는데요. 그렇다고 농도가 똑같은 건 아니에요. 여기의 농도는 여기 남아있는 리퀴드의 양과 가스의 양이랑 똑같은 거야. 그게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프가 떨어지든 붙든 상관이 없어요. 뭐가 중요합니까? 이때 NO2의 몰농도의 감소 비율이 몇일 때 2일 때 N2O4의 몰농도의 증가 비율이 몇이 돼야 돼요? 이게 2대 1이어야 돼요. 그래서 저 그래프로 나중에 개수 맞추라는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이 갈수록 y축이 몰농도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프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 수도 있습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증가한 애가 누굽니까 얘들아? 생성물 맞죠? 감소한 애가 누구예요 얘들아? 반응물 맞아요? 단 얘네들의 반응 비율이 2대 몇이면 됩니까 얘들아? 1이면 된다 안 된다? 2대 1이어야 한다라는 거 됐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개념을 갖고 문제를 풀지만 문제 푸는 게 되게 쉽진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말장난도 좀 심하기 때문에 좀 꼼꼼히 풀어주셔야 됩니다. 됐을까요? 자 이렇게 돼요.